안녕하세요. 자, 다시 즐거운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화면입니다. 우리 어저께 함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함수. 여기 내용이 써 있습니다. x값에 y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나도 별 하나 그려봐야지. 이렇게 x값에 y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 어저께 공부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훑어보면 우리가 어저께 함수의 뜻 공부했고 저 별을 안 지워졌네요. 그리고 쭉 내려서 문제를 조금 풀어봤습니다. 별 중요한 겁니다. x값에 y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식도 조금 풀어봤고요. 자, 쭉 내리면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구하는 방법 공부했습니다. 함수값 구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요 함수값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보고 그리고 다음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쭉 내려서 자, 이렇게 함수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안 할 거고요. 1번은 안 할 거고 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자세를 바로 하고 연습장 준비하시고요. 우리 같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잘 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물 12리터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하자. 이때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뭐 표를 간단히 빨리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은 12리터고 한 사람이 마시면 12리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6리터씩 먹으면 두 사람이 마시면 6리터씩 먹을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4리터, 네 사람은 3리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A 더하기 B니까 2 더하기 3 해가지고 5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쉽게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우리가 이 x랑 y랑 관계식을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 하면 x에다가 y를 곱하면 바로 12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물 12리터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시니까 이렇게 첫 번째 방법 말고 두 번째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12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시니까 이렇게 하면 Y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곱셈기호 생략해가지고 답을 쓸 때는 이렇게 x, y는 12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요 2번에서 나눗셈 기호는 요거는 분수로 만들어서 x분의 y라고 써주면 되고요. 잠깐 지우고 조금 줄을 맞춰서 써봅시다. 나눗셈 기호를 분수로 바꿔서 x분의 y가 아니죠. x분의 12로 모양을 조금 바꾸면 되고 보통 요 y를 왼쪽에 씁니다. 왼쪽에 이렇게. 그래서 관계식을 쓸 때 이렇게 답을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했습니다. 3번 함수 fx는 2분의 1 x에 대하여 f-2, f2, f4의 값을 구하고 더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f-2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요 f-2 요 함수값 구하는 건데 요 f-2는 뜻이 뭐냐 하면 요 함수식 2분의 1 x에다가 여기다가 요 x값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함수식 2분의 1 x에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 2분의 1을 써주고 곱하기 하고 곱셈 기호가 생략된 모양이 있는데 계산할 때는 다시 써주면 됩니다. 괄호 열고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양수하고 음수랑 곱한 거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2분의 1에다가 2 곱하면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F2 F2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하고 곱하기 하고 x자리에 2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음수를 쓸 때는 괄호를 꼭 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양수는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1입니다. 그 다음에 F4를 계산해야 되니까 F4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답은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를 더한 거니까 요 위에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계산된 거니까 요 앞에 거 두 개를 계산하면 0입니다. 그래서 0 더하기 2니까 답은 2. 그래서 3번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함수값 구하는 것만 정확히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좀 내려서 풀어봅시다. 지금 우리 같이 풀고 있는 거 맞지요? 같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냥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함수 f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답 나올 때까지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1번은 f-2 무슨 의미냐면 요 함수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음수니까 괄호 열고 마이너스 2라고 써주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음수끼리 곱하면 부호는 양수, 맨 앞에는 안 써줍니다. 2 곱하기 2 하면 4 빼기 3 그래서 1입니다.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f-1 똑같이 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플러스 안 써주기로 했는데 습관적으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양수되고 2 곱하기 1이니까 2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1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F 0,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0은 0이고 0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맞습니다. 4번 F1 마이너스 2 곱하기 1 빼기 3. 음수하고 양수를 곱한 거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되고 2 곱하기 1이면 2입니다. 빼기 3.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으니까 답은 4번.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5번 봅시다. 요거 학생들이 조금 싫어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요거 FA. 요거는 요 FA는 마찬가지로 여기 A가 숫자면 숫자를 X자리에 넣어라 이런 뜻이지만 여기가 문자 A니까 요 X자리에 A를 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뭐 부담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X자리에 A를 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5번 함수 fx는 4x 플러스 7에 대하여 fa는 마이너스 5일 때 a의 값은 자 그랬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fa라는 게 뭐냐 하면 fa는 여기 함수식 4x 플러스 7의 x자리에 a를 넣어라. 그러면 4a 플러스 7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5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생긴 A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플러스 7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4A는 마이너스 5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7 4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하면 마이너스 12 양변을 4로 나눠서 이렇게 뭐 색깔펜으로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양변을 4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약분되면 이건 1 되고 3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5번은 3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요 FA라는 표현 요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FA라는 표현 지우고 자, 내려서 좀 더 내려서 자, 6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fx는 x분의 a에 대하여 f3은 마이너스 2일 때 f2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요 a 값을 먼저 계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f2의 값을 이렇게 두 번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 계산하는. 여기 조건에 f3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이 f3이라는 거는 요 함수식 x분의 a에다가 요 x자리에 3을 대입한 거니까 이 f3을 3분의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등식을 만들고 요 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분모에 3이 있으니까 양변에 3을 곱해서 그러면 여기 a는 마이너스 2에다 3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했고 a 값을 함수식에다 다시 넣어보면 fx는 x분의 마이너스 6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f2니까 f2는 x자리에 2를 대입해서 2분의 마이너스 6 약분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우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함수 fx는 ax에서 f4는 6 위에 6번하고 비슷합니다. f4는 6 요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하면 요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6은 b일 때 그래서 a 값을 계산하고 나면 이제 f6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이 b란 얘기죠.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6번처럼 f4를 먼저 이용해 보겠습니다. f4는 x에다 4를 대입한 거니까 a 곱하기 4 그냥 a 곱하기 4라고 쓸까요? 그냥 곱셈 비호 생략하고 숫자를 먼저 써서 4a라고 써봅시다. 4a a 곱하기 4니까 그래서 이 값이 6입니다. 이 값이 6입니다. 요거는 양변을 4로 나눠서 이렇게 양변을 4로 나눠서 a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a는 6분의 4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입니다. 2분의 3. 그래서 이제 먼저 a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 a 값을 함수식에다 다시 넣으면 fx가 나옵니다. fx는 2분의 3x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 f6은 b라고 했으니까 f6 값을 계산해 봅시다. f6 값. f6은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x자리에 6을 대입하는 거니까 6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3 되니까 9가 됩니다. 그리고 요 값이 b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b 값은 9. 자, 이쪽으로 와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2분의 3 더하기 9 하면 됩니다. 2분의 3 더하기 통분하면 2분의 18이니까 분수 계산하면 2분의 21이 나옵니다. 답은 4번. 자, 이렇게. 자, 아마 요게 7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내려볼까요? 그렇죠. 7번 문제가 맞아. 안 지웠네요. 지우고. 자, 그래서 여기 7번까지 1번은 안 풀었으니까 요 위에 쭉 올리면 2번부터 7번까지 6개의 문제를 풀어봤고 어저께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복습 겸 연습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거를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순서쌍과 좌표라는 거를 배울 건데 맨 처음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그래서 요게 수직선, 거북이만 보지 마시고요. 수직선, 요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을 봐야 됩니다. 수직선에 원점이 있고 오른쪽으로 1, 2, 3,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 걸 수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직선. 수직선 위에 A 거북이는 마이너스 1의 자리에 있습니다. B 거북이는 2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A 거북이는 마이너스 1, B 거북이는 2 이렇게 표시합니다. 괄호 해가지고. 그래서 수직선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수직선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면에서 파리 평면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여기는 수직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거를 X축이라고 부르고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거 요거를 Y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X라고 써있고 이름을 써놨습니다. 여기 Y라고 써놨습니다. Y라고. X축, Y축. X축하고 Y축이 만나는 요 점, 여기 가운데 여기를 기준점으로 정한 겁니다. 기준점으로. 그래서 이거를 0이라고 쓰고 원점이라고 합니다. 원점. 그래서 원점에서 A 파리까지는 요만큼 떨어져 있다. 원점에서 B 파리까지는 요만큼 떨어져 있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한 거냐면 원점에서 A 파리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가고 위로 한 칸, 두 칸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X축으로 세 칸 갔고 Y축으로 두 칸 갔다. 마찬가지로 B 파리는 원점에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위로 한 칸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B 파리는 왼쪽으로 가면 음수니까 거꾸로 두 칸, 위로 한 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콤마 몇 이렇게 A, B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요거를 순서쌍이라고 부릅니다. 순서쌍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자, 그 밑에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자, 여기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고요. 좌우로 있는 쭉 뻗어 있는 거를 X축, 위아래로 있는 거를 Y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하고 원점을 기준으로 점의 위치를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냅니다. 여기 A,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갔을 때 이 A 값을 X좌표라고 부르고 원점에서 Y축 방향으로 B만큼 갔을 때 이 B 값을 Y좌표라고 부릅니다. X좌표, Y좌표. 그래서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조금 내려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뭐 조금 낯선 용어가 있어가지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따라 쓰는 개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따라 쓰는 개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점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쭉 올려서 1번 다음 수직선 위의 두 점 A, B의 X좌표를 A, B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어라. A점은
마이너스 2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A는 괄호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B점은 3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B는 괄호하고 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2번. 다음 점을 수직선 위에 각각 나타내어라.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이렇게 까맣게 칠하고 P라고 써주면 됩니다. Q점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는 원점에서 마이너스 1만큼 가고 0.5만큼 갔으니까 적당히 가운데에 이렇게 점을 표시하고 Q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R점의 좌표는 0. 이거 원점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점 치고 R이라고 이렇게. S점의 좌표는 1입니다. 여기다가 점을 찍고 S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표시한다.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조금 작으니까 조금 키워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어라. 자, A점은 여기 있습니다. A점. 요 옆에다 써보면 A점은 이렇게 하고 원점에서 X축으로 1칸, 2칸, 3칸, 4칸 갖고 X좌표는 4 그리고 위로 1칸 Y축의 방향으로 1칸 갔으니까 Y좌표는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B점은 원점에서 무조건 X축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X축의 방향으로 2칸 그리고 밑으로 3칸 갔으니까 2, 마이너스 3 위로 가면 플러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원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의 좌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왼쪽으로 갔으니까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D점의 좌표 요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D점은 이렇게 X축으로 쭉 가보면 여기 마이너스 4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 그리고 이 D점에서 Y축으로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에 4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Y좌표는 4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원점에서 몇 칸씩 이렇게 뛰어가서 좌표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점의 좌표에서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Y축에도 이렇게 90도로 수선을 내려서 거기 맞닿아 있는 숫자를 써서 좌표를 나타내도 됩니다. 자, 지우고요. 자, 다시 올려서 쭉 올려서 3번 했으니까 이제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다음 점을 각각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1번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원점에서 출발하는 걸로 해봅시다. 마이너스 3,니까 왼쪽 방향으로 3칸 그리고 Y좌표도 마이너스 3이니까 밑으로 3칸 여기다가 점을 찍고 A라고 써주면 됩니다.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 3 원점에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위로 3칸 하나 둘 셋 여기다가 점을 찍고
B.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3,4. 3,4. 요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X좌표가 3이니까 3에다가 3을 생각을 하고 여기를 생각을 하고 Y좌표가 4니까 Y좌표 4를 생각을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는 곳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곳 여기다가 점을 찍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C의 좌표. 이렇게 설명하면 더 헷갈리나? 아무튼 자기가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4번 D점은 2,-4 그냥 원점에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X좌표가 2니까 오른쪽으로 2칸 그리고 Y좌표가 -4니까 밑으로 4칸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습니다. D라고 표시합니다. 이렇게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금 내리고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어라. 바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점들이 특별히 X축 위에 있고 A하고 C는 X축 위에 있고 B하고 D는 Y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의 좌표는 X축 위에 있으니까 X좌표는 원점에서 1칸, 2칸, 3칸. 여기 3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는 안 움직였으니까 Y축 방면으로는 안 움직였으니까 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C의 좌표도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4만큼 2칸, 3칸, 4칸 -4만큼 갔으니까 이게 -4라고 써주고 그리고 위아래로는 안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다른 말로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0이라고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이렇게 Y좌표가 다 0이 됩니다. Y좌표가 다 0. 자,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요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위에다가 B점은 Y축으로만 움직였으니까 Y축으로만 갔으니까 X좌표는 0이 됩니다. 그리고 Y좌표는 1칸, 2칸, 3칸이니까 0,3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D점의 좌표는 원점에서 밑으로 3칸 그러니까 X축으로는 안 움직였으니까 0이라고 써주면 되고 Y좌표는 밑으로 3칸이니까 -3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X축에 있는 점과 반대로 이 Y축 위에 점이 있으면 이렇게 X좌표 값이 0이 됩니다. X좌표 값이 0.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다음 점을 각각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1번 A점은 0,0. 0,0은 여기 원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0,0. 움직이지 않았다. 원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0,0. A. 이렇게. B의 좌표는 3,0. X좌표가 3이니까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갔고 Y좌표가 0이니까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가 B의 좌표. C의 좌표는 0,-4. 원점에서 Y좌표가 -4니까 그냥 밑으로 4칸 내려왔다. X좌표가 0이니까 이렇게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가 C점이 됩니다.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0.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원점에서 왼쪽으로 2칸 움직였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지우고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쭉쭉쭉. 7번은 어디까지 있나요? 이렇게 좀 많네. 7번. 자, 간단히 해보세요.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원점의 좌표는 0,0, 0,0 이렇게 괄호까지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X좌표가 3, Y좌표가 5인 점 3,5 이렇게 괄호. X좌표를 먼저 쓰고 Y좌표를 나중에 씁니다. 3번 X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가 6인 점 마이너스 2,6 이런 거를 왜 문제로 내나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4번 X좌표가 5, Y좌표가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4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다 계산했었으리라고 있습니다. 지우고 좀 내려서 자, 여기 5번하고 6번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자, X축 위에 있고 X좌표가 2인 점 여기 있는 9번에 있는 요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X축 위에 있고 X좌표가 2인 점 여기입니다. 여기 이걸 어떻게 읽냐 하면 2,0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2,0 자, 6번 Y축 위에 있고 Y좌표가 마이너스 6인 점 Y좌표가 마이너스 6이어야 되면 여기네. 여기입니다. 여기 뚫고 나갔네요. 그래서 Y축 위에 있으니까 0,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0, 마이너스 6 자, 됐고 지우고 더 이상 네, 없습니다. 자, 8번 다음 표의 값을 순서상 x, y로 나타낸 후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해보겠습니다.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y좌표가 5란 얘기니까 괄호 열고 마이너스 2,5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3 똑같이 세 번째 거는 0, 마이너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0,2 네 번째 거는 1,0 다섯 번째 거는 2, 마이너스 1 마지막은 3,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마이너스 2,5라는 점은 원점에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5만큼 올라가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됩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 왼쪽으로 한 칸 가고 위로 3칸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여기 2번 3번은 0,2 그래서 x좌표가 0이니까 x축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고 위로 그냥 2칸만 올라가면
3번 0, 4번은 1,0. x좌표가 1이니까 1만큼 움직이고 y좌표가 0이니까 y축으로는 안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4번. 5번은 2,-1. 원점에서 2만큼 가고 마이너스 1만큼 가니까 아래로 한 칸 가서 여기 5번. 6번은 3,-4.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칸, 그리고 마이너스 4니까 밑으로 4칸.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됩니다. 자, 여기 6번. 이렇게. 자, 이제 우리 수업도 거의 끝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쭉 내리시고요. 자, 플러스 문제 해보겠습니다. 9번. 다음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 B, C를 각각 나타내고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그래서 A점을 먼저 나타내면 2,-1이니까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됩니다. 여기 A점. B점은 마이너스 2,-1, 원점에서 왼쪽으로 2칸, 마이너스 2만큼 가고 밑으로 1칸,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C점의 좌표는 1,4. 오른쪽으로 1칸 가고요. 위로 4칸.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A점, B점, C점의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밑변의 길이 그리고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잠깐만. 아직 공식을 이렇게 안 배웠지요? 그럼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아직은 예비 중학교 1학년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계산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1칸, 2칸, 3칸, 4칸. 밑변의 길이는 4. 높이는 여기서 요거를 높이로 하면 되니까 1칸, 2칸, 3칸, 4칸, 5칸. 높이는 5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4 곱하기 5 나누기 2 4, 5, 20에다가 2로 나누면 1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고요. 우리 워크북 숙제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우리가 썼던 교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찾아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